미래혁신관 313호는 이제 홀수로 끝나는 학번, 314호는 짝수로 끝나는 학번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카톡에 카톡에 제가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하고 오늘은 두 가지를 배울 건데 해시 테이블이랑 그래프를 배웁니다. 원래 해시 테이블은 동영상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번 시간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배운 데까지가 이제 기말고사 본입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배운 것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시 테이블이란 걸 이제 배울 건데, 해시가 뭐냐? 요 의미 아는 게 중요해요. 영어로는 해시인데, 요리 중에 해시 포테이토가 있죠. 으깬 감자입니다. 으깬 감자. 해시란 의미가 뭐냐면은 으깨다라는 게 있어요. 으깨다. 짓눌러서 으깨는 그런 행위가 이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해시의 목적은 뭐냐면은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으깨 가지고 특별한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아무리 긴 것도 숫자 하나로 딱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해시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해시라는 개념이 여러 군데서 쓰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포인트를 위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해시 테이블을 쓰는 목적. 이거 왜 쓸까요? 이제 해시를 왜 하냐? 해시 테이블 혹은 해싱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는 삽입이나 삭제나 탐색을 사용되는 자료 구조가 있죠. 거기에 트리는 빅O의 로그 n만의 삽입, 삭제, 탐색이 돼요. 트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괜찮은 애인데 속도 면에서 좀 빠른 애인데 걔들은 빅O의 로그 n이에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좋은 자료 구조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시 테이블은 평균적으로 빅O의 원에 이게 된다는 거예요. 삽입 삭제가.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마법같이 되는데 이게 최악의 경우는 얘를 보장을 못해요. 하지만 평균적인 경우에는 보장한다. 평균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평균의 빅O의 원이다. 자, 그래서 이 해시 테이블을 위키에 가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 표가 있습니다. 자료구조 이름이 있고 언제 개발됐냐? 1953년도에 진짜 옛날에 개발됐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살펴보면은 공간 복잡도는 평균인 경우 빅O의 n개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정도 예상할 수 있죠. 월스트 케이스도 똑같고. 그런데 서치나 인설트나 딜리트 할 때 평균적인 경우에 빅O의 원만에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아주 빠르기 때문에. 근데 월스트 케이스는 빅O의 n이에요. 최악의 경우에는 안 좋지만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해시 테이블이 아주 좋습니다. 해시 테이블. 특히 어떤 거냐? 우리 파이썬의 딕셔너리
파이썬 딕셔너리가 해시 테이블이에요. 키와 밸류가 있고 검색하는데 비고의 원이 걸리고 삽입하는데도 비고의 원이 걸려요. 그리고 삭제하는데도 비고의 원이 걸려요. 평균적으로. 우리 딕셔너리가 그렇죠. 굉장히 빠른 시간이 됩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구현했을까? 파이썬 딕셔너리, 그게 해시 테이블이고 걔들이 이제 안에 들어있는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고의 원만에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키를 그대로 인덱스로 쓰는 겁니다. 리스트의 인덱스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자리에 키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거예요. 과일들에 숫자가 있죠. 그 숫자가 키입니다. 그 키를 중심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장하냐? 어떤 어레이 A를 만듭니다. 어레이 A를 만들어요. 좀 길게 해서 곱하기 길이 하면 길게 만들어지죠. 0을 넣어서 만들게요. 그런데 인덱스를 그대로 키로 쓴다. 예를 들어서 A의 18에다가는 바나나 넣는 거예요. A의 18에는 그대로, 왜? 키 값이 18이니까 거기 바나나 넣습니다. 22번에는 또 망고 넣고 23번에는 포도, 왜? 키 값이 23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를 그대로 어레이의 인덱스 혹은 또 리스트의 인덱스로 써서 그 자리에 넣어버리면은 비고의 원만에 삽입, 삭제, 탐색이 돼요. 삽입 어떻게 하냐? 간단하죠. A에 여기 키 넣고 그 자리에 밸류를 넣어버리면 돼. 삽입이죠. 이게 A가 리스트인 경우 굉장히 빠르게 되죠. 다른 그 리스트 안에 크기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한 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탐색. 탐색은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그냥 탐색이야. 키에 해당하는 곳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없으면 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없으면 넌을 기본적으로 넣어놓고 아니면은 뭐가 들어있다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그 밸류 값이 나오겠죠. 탐색도 이렇게 되고 삭제도 델하고 이 자리 하면 삭제 바로 되죠. 삽입, 삭제, 탐색이 비고의 원만에 해결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끝났냐 이렇게 돼서. 근데 이게 아직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단점이 메모리 낭비가 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어레이 A 크기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크기를 처음 만들 때 크기를 얼마나 만들어야 되냐? 여기 키 값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범위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가질 수 있는 값이 만이다. 10, 100, 1000, 만 개 다 하면 10,000개 길이짜리 어레이를 만들어야 돼요. 리스트를.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는 그거보다 훨씬 작을 수가 있죠. 그럼 나머지 이 비어있는 흰 곳은 낭비가 돼요. 이 낭비. 엄청 크게 잡아야 되고 처음에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키의 배열을 키를 그대로 인덱스로 사용할 경우 메모리 낭비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메모리 낭비 때문에. 자, 그래서 키를 그대로 안 쓰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냐, 사람들이. 키가 있을 거예요. 그대로 이거를 인덱스로 안 하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함수의 결과값을 인덱스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 함수가 키를 변환하는 거예요. 키에 어떤 함수에 넣고 그럼 변환된 결과가 나오겠죠. 그거를 인덱스로 쓰겠다. 그게 해싱입니다. 자, 해싱은 그 인덱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키를 간단한 함수로 변환시켜서 그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하는 것. 이게 해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인덱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밸류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싱에 사용되는 이 함수, 이 h를 해시 함수라고 해요. 해싱에. 그래서 키를 넣고 인덱스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해시 함수는. 정수값이 튀어나와요. 어떤 거를 넣더든지 간에 큰 정수를 넣고 새로운 정수가 튀어나오는 게 그게 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온 값을 해시 값 또는 해시 주소라고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저장할 곳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시 주소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죠. 혹은 해시 밸류, 해시 값, 해시 주소 다 같은 얘기다라는 거죠. 실제 그리고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냐? 큰 이제 테이블처럼 여기 첫 번째 컬럼은 이게 인덱스가 되고 뒤에는 밸류가 되는 거죠. 인덱스에 대항되는 밸류를 저장하고 이 테이블을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시 값과 저장하는 값이 딱 나와 있는 그게 해시 테이블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해싱의 전반적인 개념을 딱 살펴보면은 키들의 집합이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키들의 집합이 있고 그 키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해시 함수에 넣고 해시 함수의 결과값이 나오는데 걔가 해시 함수 해시 값이고 혹은 해시 어드레스고 그 해시 어드레스에 대응되는 곳에 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키 밸류를 저장하는 거예요. 키 밸류로 딱 저장한다. 키만 저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키 밸류 다 저장할 수도 있죠. 거기에 딱 저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그 해시 테이블의 원리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어떤 값을 우리가 넣어요. 해시 함수에. 그곳에서 그 인덱스를 찾아냅니다. 거기만 뒤져보면 되는 거예요. 들어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비고의 원만에 해결이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한 해시 함수가 hk를 그대로 k로 만드는 겁니다. 그대로 뱉어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해시 함수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 근데 이럴 때는 문제가 있다고 했죠. 해시 테이블이 엄청나게 커야 돼.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해시 테이블은. 유한해요. 무한하지 않아. 적당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0부터 n-1 사이의 값이 나오도록 해시 함수를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결과가 0에서 n-1 사이의 값이 나오도록 해시 함수를 만들어준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문제 끝난 거 아니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서로 다른 키 값인데 같은 해시 값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H10과 H20이 결과가 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시 함수의 특성에 따라. 예를 들어서 해시 함수를 그 키 값의 1의 자릿수로 이제 세팅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시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10을 넣든 20을 넣든 결국 해시 함수의 결과값은 0이 되죠. 그럼 0의 인덱스 자리에 두 개의 아이템을 넣어야 돼요. 근데 넣을 수가 없죠. 자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동일한 해시 값이 나올 때 이때를 충돌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키를 이제 해시 함수에 넣었어요. 그런데 결과값이 똑같을 때 그때 충돌이라고 한다. 해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키가 충돌해요. 자, 그러면은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는 그냥 넣으면 돼, 이렇게. 그런데 이제 끝자리가 똑같은 애들, 5로 끝나는 애들 있죠. 넣으려고 했더니 애들은 해시 값이 똑같아요, 5로.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리에 뭘 넣어줘야 되냐? 하나만 넣어줄 수는 없죠. 하나만 넣어주면 다른 애들은 이제 못 들어가서 데이터가 사라지게 되죠. 문제가 생깁니다.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충돌 해결법 크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해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시 테이블 자료 구조는 어떻게 되냐? 해시 함수를 넣습니다. 키가 있으면은 충돌이 안 일어난다 하면 그 인덱스를 그대로 넣어주면 돼. 해시 결과값을 이용해서 해시값 i가 딱 나오면 거기에다가 이제 키 밸류 넣어주면 돼요. 자, 충돌이 일어났어. 충돌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충돌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해결법은 조금 이따가 하고 우선 어떻게 하면 해시 함수를 어떻게 잘 만들면은 충돌을 적게 일어나게 할까?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충돌이 안 일어나게 해시 함수를 만들수록 좋겠죠. 최대한 충돌이 안 일어나게 해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도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해시 함수를 잘 만들면 충돌이 적게 일어날까? 요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이상적인 해시 함수, 이 말은 충돌을 적게 일으키는 해시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키들을 균등하게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로 변환하는 함수다. 이 말이 충돌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죠. 충돌이 적게 일어난다. 충돌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균등하게 배분해야 되죠. 한 곳에 몰리면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걔는. 균등하게 배분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랜덤하게 흩어지도록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랜덤하게 해야지 균등하게 배분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은 키를 이제 해시 테이블에 넣죠. 그리고 결과가 인덱스가 이제 딱 나오는데 이 인덱스가 키에 의해서 딱 결정이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함수 자체가 어떤 인풋이 들어가면 항상 똑같은 인풋이 들어가면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게 함수죠. 자, 그런데 키를 이제 두 개를 넣습니다. 키1과 키2가 있어요. 키1과 키2의 값이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되게 가까운 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과값 i1과 i2는 전혀 다른 수가 나오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키1은 1000이고 키2는 1001이에요. 1000과 1001은 굉장히 가깝죠. 그런데 결과값 i1과 i2는 전혀 다른 값. 여기는 5가 나오고 여기는 35,600 이렇게 전혀 다른 값이 이렇게 나오게 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왜? 비슷하게 나오면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나오면 결과가 비슷하게 안 나오고 전혀 다르게 나오고 싶은 거예요. 어떤 키값이 온다라도 전혀 비슷한 키값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과는 아주 다르게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죽박죽 섞습니다. 원래 데이터를, 원래 키를 잘게 쪼개서 막 섞어, 걔들. 이 키를 막 찌그러뜨리는 겁니다. 뒤죽박죽 섞어. 그래서 뭔가 값을 딱 내면 걔는 거의 랜덤에 가까운 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원래 키가 가지고 있던 값의 그 고유성을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유니크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은 키를 넣었을 때는 같은 인덱스가 딱 나오는데 그 규칙은 랜덤하게 나오고 싶다. 이게 우리의 원하는 해시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
살펴볼게요. 방법들 보면은 결국 키를 넣어서 랜덤하게 나오고 싶다. 랜덤을 하는 수를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방법, 중간 제곱 함수가 있습니다. 중간 제곱 함수. 이거는 키를 제곱한 후 적절한 크기의 중간 부분을 해시값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큰 수가 있어요. 1, 2, 1, 2, 3. 이거를 제곱을 합니다. 그럼 막 더 큰 수가 나오겠죠. 예를 들자면 큰 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중간 부분을 쓰는 거예요. 그냥 중간 부분. 그러면은 이 전체랑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과 전혀 다르게 관련이 없는 랜덤한 수가 딱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키를 넣고 랜덤한 수를 뽑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키에서는 같은 값이 나오겠죠. 랜덤한 수를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특정한 길이를 갖는. 길이는 같아야 돼요. 길이는 딱 고정되어 있고 랜덤한 수를 만들고 싶을 때 랜덤한 수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중간 제곱 방법. 자, 두 번째, 폴딩은 또 어떻게 해서 랜덤한 수를 만드느냐? 큰 수가 있어. 이렇게 큰 수가 이제 세 파트로 나눠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0, 1, 2. 여기 네 자릿수 큰 수로 만들죠. 얘들을 다 더합니다. 더하면 15,924가 나오죠. 이 중에서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이제 1000이면은 끝에 세 자리만 쓰는 거예요. 924를 해시 인덱스로 쓰는 겁니다. 그럼 이 키가 들어가서 인덱스가 뭐로 나오냐면은 924가 나오죠. 근데 924는 원래 가지고 있던 수에 대한 그 특성을 전혀 반영을 못하죠. 거의 랜덤에 가까운 수가 나옵니다. 예측을 못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시의 결과값 가지고 원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원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우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랜덤한 수를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다. 좋은 해시 함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웠고 하나 더. 또 해시 함수 중에 많이 쓰이는 게 곱셈이 있어요. 이 약간 특이한데 이건 어떻게 하냐? 여기 해시 함수가 있습니다. 키에다가 어떤 실수를 곱해요. 1보다 작은 실수를 곱하고 그 뒤에다가 특정 수로 나머지를 나눠요. 이게 1일 경우 있고 뭐 큰 수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m을 한 다음에 그 정수 부분을 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랜덤한 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델타를 0.61803으로 하면 좋은 성능이 보여요. 이게 왜 좋냐? 이게 황금비에서 온 거예요, 얘가. 이 델타가 1 빼기 황금비가 0.618이에요. 0.618, 0.3이 계속 이게 1 빼기 황금비입니다. 이 황금비가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소수, 프라임 넘버죠. 프라임 넘버나 암호학이라든가 해시 함수 이럴 때 이게 좋은 성능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황금비를 딱 쓰면은. 자, 그래서 요걸 쓰면은 좋다라는 게 있고, 요렇게 해서 원래가 이게 키 값입니다. 여기에다가 1 빼기 황금비를 곱해요. 1 빼기 황금비를 곱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뒷부분이 있죠. 이 나온 뒷부분에다가 큰 정수를 곱합니다. 큰 정수. 이게 그거의 해시 테이블 크기예요. 해시 테이블 크기를 딱 여기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1보다 큰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겠죠. 이 앞에 얘를 그걸로 쓰는 거예요. 해시 값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을 가도 소수 부분은 랜덤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큰 수에다가 이런 실수를 곱했어요. 그러면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겠죠. 그 소수 부분의 자릿수들은 랜덤할 거 아니에요. 그 랜덤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랜덤한 그 소수 뒷부분에다가 정수 부분을 곱해서 하면은 어떤 범위 안으로 나와요. 이 범위 안으로 127보다 클 수는 없겠죠. 무조건 얘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걔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키를 넣었을 때 랜덤한 수가 나오게 해주는 게 곱셈 함수다라는 겁니다. 셋 다 목적이 똑같아요. 키를 써서 랜덤한 값을 만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공통점. 이런 해시 함수들의 공통점. 모든 자리의 숫자들이 함수 계산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폴딩을 하든 제곱을 하든 곱하기를 하든 모든 자리 숫자들이 참여하고 꽤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이 나비 효과를 내는 거예요. 키가 조금 다른데 해시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산 결과에서 특정 부분만을 해시 값으로 쓴다. 랜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과를 랜덤하게. 전체 다 쓰면 랜덤하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특정 부분만 썼을 때는 굉장히 랜덤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자리가 계산에 참여하고 계산 결과의 특정 부분만을 해시 값으로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해시의 함수의 특징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법 말고 또 사용되는 방법이 나눗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누기만 하는 겁니다. 나눈 나머지를 하는 거죠. 나눈 나머지. 나눈 나머지를 해시 값으로 사용하는 게 아주 또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큰 수, 어떤 큰 소수, 프라임 넘버를 씁시다. 근데 특히 그 해시 테이블의 크기면 더 좋아요. 해시 테이블의 크기를 그 소수의 크기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3, 7 이런 소수들이 있죠. 11. 그 해시 테이블 크기를 소수로 잡고 그걸로 나눈 나머지를 해시 값으로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가 이렇게 돼요. 키를 m으로 나눈다. m으로 나눈 나머지를 그냥 그 해시 값으로 사용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랜덤성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프라임 넘버가 어때요? 소수가. 소수는 그 1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가 없죠. 약수가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그 나눈 나머지에 가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0부터 n-1까지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 나머지들은 또 랜덤성을 가져요. 자, 그래서 이 소수가 키들을 균등하게 인덱스로 변환시키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해시 함수를 만든 거다. 그래서 간단하고 강력한 해시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나눗셈 함수.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배웠죠. 네 가지 중에 뭐 어떤 걸 써도 되고 섞기도 하고 서로 다른 해시 함수를 뭐 합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좋은 그냥 해시 함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했다. 해시. 근데 결국은 특징, 키를 넣어서 랜덤한 수를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죠. 왜? 충돌이 적게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면. 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 m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m은 우리 메모리에서 그 테이블에 실제 물리적인 그 어드레스는 정해져 있죠. 그 저장할 공간은 무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넣다 보면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로 다른 두 키를 가지지만 해시 값은 같을 가능성이 무조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법 중에 하나가 개방 주소 방식인 겁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개방 주소 방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해시 함수를 잘 만들어서 충돌이 안 일어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일어났을 때 해결법 첫 번째가 개방 주소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썬 딕셔너리에서 사용해요. 파이썬 딕셔너리 이 방법을 씁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 자, 해시 값
이거는 이제 인덱스가 되는 거죠. 저장하는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죠. 대응되는 곳이 아닌 다른 주소에 다른 인덱스, 이게 인덱스입니다. 의 키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방법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해시 테이블이 있어요. 해시 테이블은 뭐라고 했죠? 테이블인데 인덱스가 있고 여기 키 밸류를 저장하는 거죠. 인덱스가 있고 키 밸류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해시 함수가 있고 키를 넣으면 이제 인덱스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저장하려고 봤어. 그런데 누가 들어있는 거야, 이미. 이게 충돌이죠. 넣으려고 봤는데 들어있어. 충돌이 일어났을 때 걔를 어디에 저장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H10을 봤더니 인덱스가 5가 나왔어요. 그럼 5자리 봅니다. 5자리 봤더니 비어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10을 딱 넣으면 되죠. 넣었어요. 근데 H20을 넣었더니 얘도 5가 나왔어. 넣으려고 봤더니 충돌이 일어났죠. 충돌이 일어나서 넣을 수가 없어. 그럼 어디 넣냐? 바로 다음 칸 넣는. 그 뒷칸 넣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20을 넣는 거죠. 이게 가장 간단한 개방 주소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으면 넣을 수는 있죠. 6번 자리 넣는 거죠. 6번 자리. 그러면 검색은 어떻게 하냐? 그 어레이에 자, 20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20 넣으면은 키가 5죠. 그래서 5번 자리를 먼저 봅니다. 5번 자리를 먼저 봐요. 거기에 20이 들어있는지 보아요. 없죠? 그러면 그 다음 걸 또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칸 가서. 거기 보는 겁니다. 거기 있죠? 이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해당 자리에 있는지 보고 계속 이렇게 점프를 해가면서 뒤지는 겁니다. 이게 개방 주소 방식이다. 개방 주소, 이 개방이란 뭐냐? 오픈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모든 자리가 다른 키를 가진 그 다른 인덱스를 사용하는 곳에도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덱스가 5인데 여기는 10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인덱스가 6인데 그 인덱스가 5인 그 해시 값이 5인 애가 들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해시 값의 결과가 일치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밀려서 다른 곳에 빈칸이 있으면 찾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네 가지 방법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서 이제 자리에 막 앉아 있는데 내가 표를 끊고 갔어. 내 자리 딱 가봤더니 누가 앉아 있어요. 근데 나는 소심해서 비켜란 말을 못해. 그 옆에 빈자리 있으면 찾아가서 앉는 겁니다. 이게 개방 주소 방식이에요. 내 자리가 표에 끊겨는 있지만 꼭 그 자리에 안 앉아도 돼. 다른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앉으면은 그게 개방 주소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선형은 뭐냐? 그러면은 점프를 하는데 이게 일씩 점프하는 게 아니고 특정 수 j를 둬가지고 j만큼 점프하는 게 선형입니다. 2차는 점프를 하는데 j의 제곱씩 하는 거예요. 특정 수의 제곱 떨어져서. 랜덤은 랜덤하게 점프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랜덤인데 랜덤의 규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랜덤하게 점프하면 랜덤 조사. 이중 해싱은 뭐냐면은 점프를 하는데 다시 해시, D라는 다른 해시를 써가지고 그거의 결과만큼을 점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형은 바로 옆자리, 뒷자리, 바로 그 뒷자리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한 칸일 수도 있고 두 칸일 수도 있습니다. J가 1일 때는 바로 뒷자리에 앉는 거고 J가 1일 때는 두 칸 떨어져서 앉는 거예요. 자, 2차는 뭐냐? J의 제곱만큼 4칸 떨어져서 J가 2일 경우 4칸 떨어져서
않는 거죠. 제곱식. 랜덤은 랜덤한 수를 만들어서 랜덤하게 떨어진 자리에 앉는 거고, 이중 해싱은 해시의 키를 다시 넣어서 그 결과가만큼 떨어진 곳에 앉는다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방 주소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가서 딱 표대로 안 앉고 다른 옆에 있는 빈자리 점프해서 거기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도 누군가 앉아 있어. 그럼 거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점프합니다. 빈자리가 나올 때까지 점프를 계속해. 점프했다가 앉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형조사 다시 설명을 하지만 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역시 개방 주소 방식이 뭔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얘는 해시 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J만큼 떨어져서 앉는 거예요. J만큼. 원래 키 결과가 있죠. 거기에다가 J를 더해주는 거예요. J는 지정이 됩니다. 뭐 정수 중에, 특정한 정수 중에 지정이 돼 있어요. 떨어져서 앉으면 그게 선형조사다라는 겁니다. 2차 조사, J가 제곱하는 거예요. J 제곱. 자, 그리고 이제 군집하란 말이 나오는데 떨어져서 앉다 보면은 결국 처음에는 안 몰려 있지만 같은 자리 떨어진 곳에 몰리게 돼요. 그게 이제 군집합니다. 1차 군집화, 2차 군집화 돼 있는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몰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1차는 원래 자리가 있다면은 거기 가봤더니 여기 원래 자리가 있어요. 떨어진 위치 근처에 몰린다는 겁니다. 여기 몰려. 점프를 해요. 몰린다. 이게 클러스터링을 이룬다는 거죠. 1차 군집하고 2차는 이렇게 떨어진 곳에 갔는데 J의 제곱만큼 떨어진 곳에서 몰린다는 겁니다. 다시 2차 군집하고 랜덤은 마찬가지예요. 랜덤한 곳만큼 떨어진 그곳에서 몰린다는 거예요. 아무튼 또 다시 그 자리에서 또 키 충돌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쨌든 몰려서 키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많아지면 데이터가 들어간 게 많아지면. 자, 그래서 나오기 이중 해싱은 그게 안 됩니다. 이제 안 몰려. 얘는 요렇게 이제 해시 함수를 요렇게 만듭니다. 요렇게 만들면은 해시를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해시 첫 번째 해시하고 두 번째 해시 결과를 j 특정수로 곱해서 더합니다. 자, 이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H10과 H20은 이제 같아요. 같더라도 키 충돌이죠. 그런데 다른 해시 함수 D를 써가지고 D10과 D20은 다르죠. 그래서 키가 따라서 점프하는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랜덤하게 바뀌는 거예요. 랜덤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 클러스터링이 안 돼요. 군집화가 안 돼서 이중 해싱이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중 해싱이 거의 대부분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문제가 해싱한다. 일반적으로 이중 해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그 해시 테이블 만들 때.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 배운 겁니다. 첫 번째로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충돌 일단 발생했을 때 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방법. 폐쇄 주소 방식이에요. 이것도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폐쇄 주소, 폐쇄가 뭐냐? 클로즈드거든요. 자, 이건 더 간단해요. 얘는 해시 그 키에 대한 해시 값이 나오죠. 그곳에 그냥 일단 넣어버립니다. 충돌했어요. 그러면은 단순 연결 리스트를 만들어서 붙여 나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체이닝인 거예요. 폐쇄 주소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체이닝이고, 사실 체이닝만 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른 방식들도 있는데 얘가 대표적이고 얘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과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시 함수를 만듭니다. 가장 유명한
해시 테이블의 크기로 나머지를 해시 값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봤더니 충돌이 일어나는 11, 11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죠. 그거는 11이 지금 3개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처음 충돌이 일어났더니 수박을 넣습니다. 수박을 넣고 다음에 봤더니 오렌지가 있어요. 오렌지도 충돌인데 얘는 그 수박 뒤에 붙여두는 겁니다. 단순 연결 리스트 써서. 사과도 그 뒤에 붙여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검색은 어떻게 하느냐? 키로 이제 들어가서 검색합니다. 들어가서 오렌지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사과가 처음에 수박이죠. 그럼 여긴 발견 안 됐고 그 뒤에 오렌지가 있죠. 그럼 발견한 거예요. 서치가 되는 겁니다. 발견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뒷부분 더 볼 필요 없죠.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11부분까지 가서 다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사과가 있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알 수 있냐? 여기의 길이에요. 이 길이를 이제 요 길이를 우리가 K라고 두면은 그 길이의 크기 안에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는 한 곳에 모든 데이터가 다 몰리는 수가 있죠. 한 곳에. 그러면 그때는 비고의 n이 돼. 이런 경우는 해시 함수만 조금만 잘 만들면 이렇게 안 되죠. 근데 해시 함수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키 충돌을 아주 낮춰주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고르게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이 길이가 굉장히 짧아진다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냥 짧아지기 때문에 비고의 원만에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이닝이다. 체인으로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끝났느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시 함수 만들고 해시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를 넣죠. 넣기 할 때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해결법 2가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시 테이블이 이제 크기가 점점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커져갑니다. 커져갔을 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효율이 떨어져. 급격하게 저하된 효율이 떨어진다. 해시 성능이. 왜? 그게 오픈을 쓰든 클로즈드 쓰든 오픈 어드레싱 혹은 클로즈드 어드레싱 둘 다 어떤 문제? 오픈일 때는 가서 내 자리 가봤더니 누가 앉아있고 그러면 점프해서 또 검색해봐야 되죠. 그 점프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능이 저하되고 앞에서 배운 그 체이닝, 클로즈드 방식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들어갈 자리에 이미 줄이 길게 돼 있어. 그럼 걔를 검색할 때 그 줄의 길이만큼 검색을 해야 되죠. 줄이 길어져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것이든지 해시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면은 성능이 저하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해시 테이블을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폭을 확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2배씩 키워요. 2배. 딱 성능이 안 좋아진 것이다 그러면은 해시 테이블을 새로 만듭니다. m 값을 크게 바꾸는 거예요. 해시 테이블 크기를. 그게 재해시다라는 겁니다. 해시 테이블을 완전히 새 것으로 갈아엎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시의 함수도 해시 함수가 해시 테이블 크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0부터 m-1까지 다시 나오도록 해주는 겁니다.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부가 있는데 전화번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을 때는 더 큰 책을 만들어야 되죠. 더 큰 책. 비슷한 겁니다. 많이 찾을 때 더 크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들 때 비고에 n이 걸려요. 왜? 아이템이 n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매번 재해시를 할 필요는 없고
아이템을 넣다가 많이 차면은 그때 한번 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파이썬 딕셔너리도 아이템을 계속 넣다가 어떤 특정 순간이 오면은 제시를 합니다. 해시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요. 그때 약간 느려져. 그 아이템 넣는 순간. 하지만 그 뒤로는 이제 속도가 또 bO의 원으로 다 또 해결이 돼요. 그래서 가끔씩 늘어질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해싱은 평균적으로 bO1 시간에 탐색, 삽입, 삭제를 지원하는 자료 구조고, 그 키들을 균등하게 배분해주는 그런 걸로 우리가 해시 함수를 삼는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나눗셈, 나누고 나눈 나머지를 이제 해시 값으로 쓰는 거죠. 그럼 이 해시 함수는 이제 어디에 주로 쓰이느냐? 여러 군데 쓰이지만 암호, 이 자체가 암호예요. 왜? 해시 함수에 키를 넣고 어떤 밸류가 어떤 값이 나왔어요. 키로부터 i를 찾는 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i로부터 키를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 느립니다. 너무 오래 걸려. 그렇게 해시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암호에 쓰이고 블록체인 등에 쓰입니다. 블록체인은 우리가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어떻게 돌아가냐? 그 코인이 뭐냐? 그 코인이 내가 코인을 찾아냈다는 말이 역함수를 구한 겁니다. i를 가지고 k를 찾아낸 거예요. 아주 어렵겠죠. 열심히 컴퓨터를 돌려서 찾습니다.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해시 함수의 역인 기능, i를 가지고 k를 찾는 거. 그게 우리가 그 비트코인에서 코인 채굴이고, 그렇게 채굴된 거를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모든 비트코인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모두가 다 공유를 해요. 장부를 내가 캤다. 그 누구에게 줬다. 그거 장부들을 이렇게 만들고 걔들을 연결을 이렇게 할 거예요. 연결을 어떻게 하냐? 전체 데이터를 해싱을 해서 해싱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해시 함수 써가지고. 그러면은 중간에 한번 조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조작하고 나서 조금 바꿨어. 근데 그거를 해시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왜? 해시 함수는 그 키 값이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가 너무 많이 바뀌게 되어 있고 역함수 찾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작이 사실상 굉장히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를 이제 몇 년 전에 만들었죠. 누군가 만들어서 그걸 이제 비트코인으로 최초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다. 블록은 장부고 체인은 해시 함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시 함수를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충돌 해결 방법 두 가지, 개방 주소 방식, 폐쇄 주소 방식. 요거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파이썬 딕셔너리는 개방 주소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폐쇄 주소 방식은 대표적인 게 체이닝이다. 체이닝은 연결 리스트로 데이터를 이제 같은 해시 값에 대해서 키들을 저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체이닝이 굉장히 많이 쓴다. 이렇게 해서 해시를 이제 끝내고 10분 쉬었다가 31분에 다시 마지막 수업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